네, 11주차 2차시입니다. 그 제목이 보면은 강화된 행동의 소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화 계획 배우고 있는 중에 강화 계획 안에는 단순 강화 계획과 복합 강화 계획이 있다. 단순 강화 계획 안에는 연속 강화 계획이 있고 간헐적 강화 계획이 있다 해서 간헐적 강화 계획까지 했어요. 복합 강화 계획은 안 하나요? 복합 강화 계획도 해야죠. 근데 단순 강화 계획을 막 조합해 놓은 것이 복합 강화 계획이라 했으니까 복합 강화 계획은 콤비네이션 조합을 하면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근데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딱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용되어지고 의미 있는 것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 다른 복합 강화 계획도 다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목이 소거라는 얘기 나왔어요. 왜 여기 중간에 갑자기 복합 강화 계획 하기 전에 소거를 하냐면은 소거도 일종의 강화 계획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뭐 일종의 왜 강화 계획인지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강화 계획이라는 큰 제목 하에서 지금 소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소거는 뭐예요? 행동 이후에 1이라고 또 제가 쓴 게 행동 이후에 지금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소거라는 걸 배워야 되네요. 제가 그러면 소거가 왜 강화 계획 하에서 다뤄지는지는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럼 소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고전 조건에서도 소거 배웠죠. 고전 조건에서 소거는 뭐예요? CS 다음에 US가 절대 따라오지 않는 것이 소거죠. 고전 조건화는 CS와 US가 수반되는 것이 고전 조건화니까. 그러면 고전 조건의 소거 절차는 어땠어요? CS 이외에 US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반성이 없는 것. 자, 그러면은 지금 강화, 조작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 중에 강화를 하고 있어요. 조작적 조건화, 처벌이 됐던 강화가 되었던 조작적 조건화는 뭐예요? 행동 이후에 결과가 수반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행동이 증강되면 강화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강화 절차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화의 소거는 뭐예요? 결과가 안 떨어지는 게 소거 절차죠. 강화된 행동의 소거 절차죠. 바로 그 행동 다음에 절대로 강화물이 따라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강화된 행동과 강화물 사이에 수반성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강화된 행동의 소거 절차, 즉 강화의 소거 절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강화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소거되었다. 고전 조건에서 CS 이후에 CR 반응이 안 나타나면 소거되었다 하는 것처럼 이 강화된 행동이 소거되었다 할 때는 바로 증강된 행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행동이 관찰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소거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순서를 달리했던 소거도 강화 계획 중에 하나다 했는데 지금 소거는 뭐예요? 행동 이후에 결과물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동 5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고정 비율로 얘기하자면 아니면 1시간 이후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무한히 행동하더라도 어떻게? 결과물이 지루해요. 이게 바로 소거 절차에 대한 행동이죠. 아무리 레버를 누르더라도 강화물이 안 따라와요. 즉 수반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무한히 행동하더라도 결과물이 없다. 무한대 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비율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거 소거 절차를 강화 계획 안에서 다루는 거예요. 강화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소거는 이쪽에 있고 그리고 연속 강화 계획은 이쪽에 있고 그죠? 행동할 때마다 반드시 강화물이 주어지니까 이걸 뭐요? 무한히 행동하더라도 강화물이 안 주어지니까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한 번 강화받기 위해서 무한히 행동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강화물이 안 따라오니까 한 번도 아니죠. 이런 차원 내에 중간에 여러 가지 강화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뭐 고정 비율, 변동 비율, 뭐 고정 간격, 변동 간격 뭐 어디에다 위치시킬지 모르겠지만 그걸 본 거예요. 복합 강화 계획도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연속 강화 계획이 한쪽 극단에 있고 소거가 한쪽 극단에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간헐적 강화 계획과 그리고 뭐
복합강화계획.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복합강화계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속강화계획은 다른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런 경우는 우리 삶 속에 거의 없다 했죠. 그럼 우리는 여기 지금 중간에 걸쳐서 복합강화계획, 간헐적 강화계획이면서 복합강화계획이 우리 지금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꿈꾸는 행동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이 24시간 360을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강화계획에 의해서 지금 조건화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제가 비유적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행동 패턴이 주로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이 사람은 게으르고, 이 사람은 우울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우울하다, 게으르다, 이건 하나의 이름표다. 전 거듭 반복하는데 결국은 그런 행동을 보고 붙인 이름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또 반복하면 또 너무 반복했고, 자, 이게 이제 소거 절차. 이거 소거도 강화 계획 중에 하나다. 즉 연속 강화 계획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이런 소거 절차를 적용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면은 변동 비율이든 연속은 드물다 했으니까 변동 비율이든 고정 비율이든 우리 배웠던 간헐적 강화계획 안에 복합 강화계획에서 행동이 강화를 받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서서히 아니면 갑자기 그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이 안 따라오는 거. 그럼 소거 절차에 하에 있고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 그 행동이 결국 소거될 텐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듯이 소격발이라는 게 나타나. 금방 행동 이후에 강화물이 안 따라온다 해서 그 행동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죠. 고전적 조건화에서도 그랬었어요. CS 이후에 US가 더 이상 안 따라온다 해서 대뜸 CS 이후에 나타났던 CR이, 즉 강아지의 경우에 종소리 듣고 침이 나왔는데 종소리 이후에 먹이가 안 온다 해서 종소리 듣고 먹이 안 나오자마자 바로 침이 안 나왔나요? 실험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배운 바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일은 없겠죠. 이 지금 강화된 행동도 그렇다는 거. 강화된 행동 이후에 간헐적 강화든 복합 강화기든 어쨌든 강화물이 따라하는데 안 따라오게 되면은 그 행동을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하더라는 거. 그걸 여기서 지금 소거 절차 하에 있는데 그 행동, 강화받았던, 소거의 대상이 되는 그 강화받았던 행동이 누가 기록을 해보니까 이 가파르게 올라가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히려 더 빈번하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걸 소거 격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행동에 강화물이 안 따라오면 결국은 그 행동은 안 하게 돼요. 그걸 왜 이렇게 그랬죠? 행동을 안 하면 누가 곡선은 평행을 이루잖아요. 행동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빈번하게 행동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것이고,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평행으로 가서 이걸 더 시간을 연장한다면은 결국 이렇게 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된 게 없으니까 이 행동은 이 지점부터는 이제 소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소거 절차를 경험하면은 그 행동이 아주 더 빈번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거 학습심리학에서 소거시키면은 행동 수정한다는데 해보니까 아무짝에 소용없네. 그 학습심리학 엉터리네. 다른 심리학이 맞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금방 얘기했던 대로. 고인 조건에서도 소거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강화도 마찬가지다. 왜? 그게 우리 생물학적 조건이 그렇게 진화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 예가 뭐 있느냐? 부지기수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습관이 고쳐질 때 보면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얘기 보지 않았어요? 습관 그렇게 고쳐집니까? 습관 고치려고 하거나 누가 고치려고 하면은, 그죠? 그것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죠. 또 쉬운 예로,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시나, 아빠가 많이 잔소리 하시나. 어쨌든, 엄마가 아이에게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잔소리 하면은 컴퓨터 게임
그날로 안 하던가요? 오히려 더 어때요?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하죠. 그거 바로 소극격발이에요. 자, 우리가 배웠던 예를 들자면은 우라행동 우리 앞에서 배웠죠. 조성된다. 양방향적으로. 우라행동은 뭐예요? 바로 사달라고 떼었을 때 강화물이 안 따랐어요. 엄마가 안 사줬어요. 이거 뭐예요? 바로 사달라고 했을 때 예전에 사줬는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나에게 강화물을 안 주는, 요구를 안 들어주는 속어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간뒀나요? 아니죠. 더 때를 많이 썼죠. 그게 뭐예요? 바로 소극격발이에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때를 많이 쓰니까 아유 이거 뭐 그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때 쓰는 게 진짜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냈던 됐던 원하는 걸 줬어요. 강함을 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 더 때 쓰는 행동이 조성되었죠. 바로 소극격발 시에 나타나는 그 행동이 강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아, 예전보다 더 때를 써야지만이 강화물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건화되었죠. 얘가 머리로 자각했어. 아, 엄마가 이젠 더 때를 써야지만이 강함을 주니까 나는 다음에서 이런 걸 원할 때는 내가 더 때를 써야지. 이렇게 알고 자각하고 다짐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부지불식간에 엄마랑 아이가 양방향적으로 조작적 조건화되어서 바로 아이의 경우에 그 우라 행동이 소극격발이 조성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뭐야? 속어를 꾸준하게 쓰지 못하면, 속어 절차를 꾸준하게 쓰지 못하면 그 행동은 오히려 더 빈번한 형태로 조건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습관 뭐 어릴 때야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고친다지만 성인인 여러분 뭐 다 이거 학습 심리학 듣는 분은 성인일 텐데 성인의 경우는 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거죠.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겠죠. 근데 왜 안 고쳐지죠? 바로 소극격발 시기를 지나서 그것이 결국은 줄어들 수 있는 이때까지 여러분이 그 행동, 소거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서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 고칠 때 어떻게 돼요? 뭐 이것조차도 그냥 뭐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 걸고 계속 소거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 소극격발을 넘어서서 소극격발을 넘어서서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이걸 견뎌낸다는 말도 이게 필요 없죠. 어쨌든 그 절차는 결국은 평행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내 주위의 환경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의 행동에 주는 강화 계획 자체가 즉 소거 절차를 꾸준히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가뭄의 콩나기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인내심이 적어서 노웨이 어떻게 사람마다 선천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바로 초기 그 갓난아이 때 자기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유기체 생물 상태에서 1차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러한 소거 절차를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위 인내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 패턴이 강화받아서 다른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즉 내가 이제는 머리가 커져서 내 스스로 고치고 싶다는 습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이 일반화됐냐는 거예요. 이건 반응 일반화 얘기했죠.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은 습관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분명히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심리학이 얘기하는 이 절차를 적용하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냐, 왜 안 되냐면은 그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고쳐지는 걸 보니까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인간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죠? 운명팔자가 아니라 그 초기에 1차 양육자 사이에서 부지불식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우라 행동이 조성되지 그런 행동이 나한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1, 2년 사이에 딱 새겨져서 그걸로 나머지 7, 8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내 스스로 뭔가 행동 수집이 필요하다면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제는 자각하니까
그걸 뭐, 그죠? 표로 붙이든지, 머리띠를 두르든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절차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여러분에게 스스로 적용하는 그 행동이 강화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행동이 강화되는 것도 뭐요? 제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 행동을 강화받아 본 적이 과거에 있느냐? 그게 없다면 상대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런 행동이 강화받아서 습관이 되어서 일반화된다면 어떤 행동이든 내가 부적정적인 행동을 내 스스로 고쳐나가겠죠. 아니 누군가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째 소거 절차를 적용하면은 또 나타날 수 있는 또 현상으로서 행동 변산성 증가요. 자, 요건 예를 뭘 들면 좋냐면은 비둘기, 우리 비둘기 상자에 넣어놓고 여기 이제 먹이가 나오는 통인데 비둘기가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있을 때 앞을 쳐다본 거, 위에서 본 거, 앞을 쳐다본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행동을 하게 하는 뭐 2바퀴든 3바퀴든 뭐 1000바퀴, 10,000바퀴도 돌릴 수 있겠다 했죠. 어쨌든 시방향에 돌리는 이 행동을 조성하는 걸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때 비둘기가 앞을 보는 행동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앞을 보는 행동이 연속 강화 계획으로 아니면 아주 높은 비율로 아니면 아주 좁은 간격으로 꾸준히 강화받고 있다. 즉 앞을 보기만 하면은 강화받지 못하는, 즉 소거 절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은 얘는 비둘기 상자라는 이 환경 하에서는 앞만 쳐다볼 거예요. 들어가면 앞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왜? 앞만 쳐다보면은 해결되니까, 배고픈 문제 해결되니까. 그렇다면 실험 상황이긴 하지만 얘는 앞을 쳐다보는 행동 말고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그때는 시계 방향이지만 시계 방향으로 돌든지 또 다른 이 상황 하에서 결국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다양한 행동은 절대 안 해요. 왜? 앞만 쳐다보면 문제 해결되는데, 즉 먹이를 받는데, 자, 문제 상황은 뭐라 그랬죠?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나한테 줬거나, 즉 학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 했잖아요. 얘는 뭐예요? 여기만 들어가면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데, 즉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행동을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앞을 보는 행동이 딱 강화되고 난다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나 했죠? 먹이를 안 준다 했죠? 바로 소거 절차를 쓰는 거예요. 걔는 얘는 소거 격발에서 앞을 쳐다보는 행동이 꾸준히 일정적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끝까지 소거 절차를 쓰면 얘는 앞을 쳐다보다가 어떤 행동이든 다른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행동을 조성시키면 얘는 뭐요? 이 상자 안에서 앞을 쳐다보는 행동뿐만 아니라 시계 방향을 돌리든 아니면 또 다른 행동을 조성시키든 이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바로 소거 절차에 들어가면은 그 강화받던 행동이 소거 격발에 나타나지만 결국은 소거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을 여기서 어려운 말로 행동 변산성, 즉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 거예요. 변산이 뭐예요? 여러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그 강화 계획할 때 variable 이런 의미의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소거를 경험하면. 자, 비둘기에게 이 비둘기 상자는 문제 상황이에요. 고양이의 손다이크의 고양이 상자도 문제 상자예요. 하지만 고리 당기는 행동만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기만 하면은 이 문제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 식당이다 그랬었어요. 고양이의 경우에도 이 고리 당기기 말고 또 다른 행동을 조성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경우에 적용해 보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사회, 인간관계, 어쨌든 환경상의 조건에서 A라는 행동만 하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하는, 즉 이제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줬던 1차 강화물이든 2차 강화물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A라는 행동만 하겠죠. 그러면 그 상황이 불변하지 않고 딱 고정되나요? 우리 학기 초에 이런 속담 경고 말씀드린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밖에 없다. 즉 내가 사는 이 사회, 자연 환경이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끊임없이 변하죠. 만나는 사람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 그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환경이 변하는데 나는 A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까지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A라는 행동만 할 줄 안다면 이 사람은 그 변한 상황에서 생존력이 있나요? 아니요.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더욱 가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A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이에요. 적응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강화받은 행동이 뭐요? 소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이제까지 강화받은 행동이 더 이상 강화물을 수반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먹이를 받던 비둘기가 더 이상 앞을 쳐다봐도 먹이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 상황을 경험하니까 행동 변산성에 의해서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행동이 또런 행동이 나타났어요. 그럼 얘는 이 비둘기는 문제 상대 안에서 앞을 쳐다보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더 다양한 행동을 학습함으로써 이제는 또 그 문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식당이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환경도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아까 실험실 상황에서는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끊임없이 환경이 변해요. 그런데 나는 딱 A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까지 다 해결을 했다면 이 사람은 변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행동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응자가 되고 결국은 생존에도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든 모르든 갓난아이 때부터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왜? 뭐 덕분에? 바로 처음에 강화받았던 그 행동이 소거됨으로써, 즉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행동을 해서 새로운 행동, 즉 적응적인 행동을 배워서 끊임없이 이러한 고연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아니요. 몇 번만 얘기하지만 이건 알고 모르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문제라 생각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적용되지만 더 이상 내가 바라는 어떤 강화물, 그 바라든 안 바라든 그것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내 행동을 강화시켜주던 강화물이 안 따라오는 문제 상황이 결국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적응적이고 변한 환경에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견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는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문제화가 되고 저희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거, 더 이상 강화물이 안 따르는 상황은 우리의 행동 변산성을 증가함으로써 우리는 더 새로운 적응적인 또는 다양한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게 뭐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속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이 속담으로 이거 알고 여러분 밤낮으로 외우고 다짐하고 붙여놓고 그죠? 연불해 보세요. 행동이 변하나? 아니요. 바로 이러한 행동 변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내가 속어도 경험하고 또 새로운 행동이 그렇게 조성되어서 강함을 받고 이런 중에 우리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 주어지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해줘. 다 해결해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다 해결해줘 하면은 그 사람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이 조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실 화초처럼 그렇게 길러진 사람이든 동물이든 온실을 벗어나면은 생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 사람들보다 그런 경우가 그런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행동 변산성의 증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 중에 그 중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변산성의 행동으로 공격 행동이 증가할 수 있어요. 동물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주어진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문을 걷어차고 그러다가 자기 가족한테 화풀이하고 그 가족이 결국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우스갯소리로 드라마 같은 데서 보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반려견한테 걷어차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욕을 얻어먹고 퇴근하면은 반려견이 불쌍해진다. 왜? 결국 그 공격 행동이 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죄 없는 강아지만 그냥 걷어차이는 거. 지금 동물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 쥐가 레버를 눌렀는데 먹이를 못 받으면은 그죠? 옆에 있는 쥐를 공격하고 물어뜯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전이된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전이된 공격성 맞죠? 많죠. 그게 뭐예요? 당장이 뭐예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게 바로 전이된 공격성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강화를 못 받으니까 그것이 전이되어서 묻지마 폭행 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행동 변산성. 뭐 소거 절차에서 나타나는 행동 변산성 중에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예요. 네, 벌써 시간이 또 30분을 달려가기 때문에 뭐 그 묻지마 뭐 폭행입니까? 뭐 그걸 또 좀 더 자세하게 뭐 또 풀고 의미를 얘기를 하려다가 그건 생략하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째 소거를 하는 중에 또 복귀라는 거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복귀 뭐냐? 이 비둘기 가지고 또 동물 가지고 예를 들죠. 이 비둘기는 날개를 퍼덕이면 먹이를 받는 이러한 강화 절차 속에서 날개 퍼덕이가 강화돼서 얘는 이제 뭐 실험실, 연구실에서 날개만 퍼덕이면 뭐 먹이 막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실험 상황이 날개를 퍼덕여도 먹이를 안 주는 그런 소거 절차에 들어갔어. 그럼 얘는 소거 격발해서 날개 퍼덕이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날개를 퍼덕여도 먹이를 안 주면은 날개 퍼덕이는 행동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얘가 뭐 날개 퍼덕이는 행동이 강화받기 그 이전에 옛날에 원반을 쪼아서 먹이를 받는 이 행동을 강화받은 역사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날개 퍼덕이는 행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옛날에 배웠던 원반 쪼기 행동이 서서히 나타나요. 왜? 강화물을 그 옛날에 날개 퍼덕여서 강화물을 받았는데 이제 날개 퍼덕여서 강화물이 안 나오니까 강화물을 받았던 옛날에 원반 쪼기 행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이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복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제까지 날개 퍼덕여서 먹이를 받았는데 날개 퍼덕이가 점점 먹이를 못 받으니까 날개 퍼덕이는 행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옛날에 날개 퍼덕임을 통해서 먹이 받는 것 이전에 강화받았던 원반 쪼기 행동이 점점 나타나요. 이걸 복귀라고 해요. 이거 뭘 설명하죠?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한 퇴행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 돌아가요? 과거에 했던 그 행동은 강화받았거든. 여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해서 우라 행동을 나타냈다. 그 행동 뭐? 엄마한테 1차 양육자 때 아까 우라 행동과 관련해서 조성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강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지금 우리 자녀에게 제가 지금 내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는 행동은 분명히 강화된 행동이 있죠. 왜? 강화된 행동 안 하면 안 나타날 테니까. 여기서 소거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다 강화받은 행동이에요. 왜? 강화를 받아서 빈번하게 안 나타나는데 뭘 소거를 해요? 뭘 소거를 한다면 뭐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야 소거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나타나는 행동이 우연히 선천적으로 우연한 행동이라면은 소거할 필요도 없죠. 우연히 나타나는데 그 뭘 굳이 소거할 거 뭐 있어요? 즉 소거한다는 얘기는 부적응적인데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적응적이든 어쨌든 간에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행동 강화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자녀에게 뭐 다른 동물에게 하는 행동은 그게 소거의 대상이 되는 부적응의 행동이지만 그게 어떻게 강화됐죠? 어릴 때 1차 양육자로부터 강화받은 거죠. 흔히 하는 얘기로 못된 버릇을 배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못된 버릇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퇴행이라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복귀 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기서는 정신분석이라 해서 어떤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뭐 관념적인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행동의 연구 대상이니까 그냥 소거 절차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남편은 예전에 그렇게 우울한 행동이 엄마에게서 강화받았기 때문에 아까 날개 퍼덕에서 더 이상 먹이가 안 나오니까 옛날에 강화받은 원반 쪽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아내에게 좋은 말로 해서 뭔가 강화를 받으려는데 아내로부터 강한 말이 안 나오니까 예전에 엄마한테 떼었던 행동이 강화받은 게 있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남편이 계산해서 택도 없는 소리죠. 그냥 습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걸 지금 퇴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리학이 되었던 경제학이 되었던 하여튼 인간과 관련해서 뭘 얘기하는 데는 약방이 감초처럼 나오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욕구 단계.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6단계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피라미드로 표현하죠. 제일 밑에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소속에 대한 욕구, 네 번째 자존감에 대한 욕구, 나머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했어? 대부분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이고 먼저 중요한 욕구를 아랫단계에 놓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제일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러면서 매슬로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어떤 근거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명이래요. 저는 분명히 여기 포함이 안 되겠죠. 1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지금 이 강의실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10만 명이 안 되니까 통계적으로 보자면은 이중에는 자아실현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아니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교실에 계셔서 20만 명 중에 2명이 지금 자아실현의 욕구를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퇴행이 뭐예요? 결국은 나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안전의 문제, 나는 사랑과 우정의 문제, 아니면 내 스스로의 가치의 문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하는 욕구 쪽으로 사람들이 나가려는 본능은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면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퇴행한다는 얘기예요. 퇴행. 자아실현의 욕구 어떻게 충족해요? 명품 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죠? 그거 뭐요? 1위로 퇴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30분 지나서 길게 얘기 못하는데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게 드문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퇴행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1, 2년 사이에 가장 먼저 충족해야지만이 생물학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욕구가 뭐예요? 이쪽이죠. 뭐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결받았던 그 방식대로 이쪽에서 행동했을 때, 즉 1차 양육자에게 그냥 주어진 대로 금수저에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그렇게 강화물을 받았던 그 행동을 이런 곳에 이런 단계에 가서 성인이 되어서 반복했을 때 강화물이 주어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애 같은지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어디? 인간관계 속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프로이드는 퇴행이라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 윗단계에 가지 못하고 이 단계에 머문 사람은 뭐요? 자기의 행동이 대부분이 1차 강화물로 강화받아서 행동이 그렇게 습관했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나 자아실현의 욕구에는 이거는 뭐요? 1차 강화물이 아니죠. 2차 강화물이죠. 그것도 남으로부터 주어진 강화물 아니죠.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내적인 그런 강화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앞선 시간에 공부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뭐 성적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결국 1차 강화물에 해당하는 이것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지적 호기심 그 자체가 강화물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성적을 못 받더라도 아니면 그 성적 가지고 어디 써먹을 데가 없더라도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이 상위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쇄직계처럼 결국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1차 강화물과 뗄 수 없지만 1차 강화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1차 강화물하고 무관하다면은 뭐 공부라는 행동은 나타날 수 없죠. 연쇄직계에서 모든 행동은 다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매슬로의 이거 욕구 단계 얘기하면서 흔히 드는 예인데 저는 뭐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시달타
부처님이라 부르는 시달타나 예수님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 뭐 공자들에 해당한다, 노자 이런 사람들에 해당한다 생각하는데 뭐 그런 뭐 종교적이고 그런 분들은 예를 잘 안 들고 고호 같은 경우에 있죠. 바로 자아실현을 추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를 드는 경우를 심리학책에서 몇 번 봤었어요. 왜? 고호는 이런 부분에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일단 살아서 숨쉬고 그림도 그렸겠지만 이런 부분의 욕구가 충족 안 됐더라도 이 욕구까지 쭉 나갔다라는 거. 고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 한 점도 못 팔았거든요. 동생이 누구 시켜서 대신 사준 그림 딱 하나 그냥 형에게 뭔가 용기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점 이하는 못 팔았어요. 근데 요즘 고호가 그림 같은 건 뭐 최소한 뭐 몇십억, 몇백억 하죠. 고호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강화물, 1차 강화물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게 아니죠. 그럼 고호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 뭐 선천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 그죠? 자기의 내적인 어떤 2차 강화물에 의해서 행동이 그렇게 강화되어지는 것이 습관화된 거죠. 자, 복귀 이후에 또 하나 보면은, 그때 앞서 고전적 조간에서는 속어는 쉽지 않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지만 속어 격발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한번 행동이 강화되어지면은 그 강화된 행동이 소거되려면은 강화되기까지 했던 행동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지만 스키너가 쥐에게 레바를 눌러서 먹이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했는데 그 먹이 누르는 행동을 소거시키려니까 60번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60배를 한 거예요. 60배.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소거격발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행동이 반복되지만 이 습관의 행동이 더 이상 안 나타나는 소거되려면은 꾸준한 소거 절차를 경험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60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60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습관 수정하기가 남의 행동도 그렇고 자기 행동도 그렇고 수정하기가 저도 그렇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이 강화되었어. 즉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된 행동이 몇십 년 됐다면은 그 행동을 바꾸려면은 도대체 몇 배를 더 해야 되겠어요. 뭐 기간은 줄 수도 있겠죠. 왜? 그 행동을 수정하려는 이러한 소거랄까요? 이런 절차를 부단히 반복하면은 시간은 어떤지 모르지만 횟수는 그죠? 몇 배를 해야 될까요? 몇십 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소거 절차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 행동이 강화된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자, 행동은 되게 빨리 습득되고 서서히 소거된다. 왜 그렇죠? 행동을 습득하는 것도 학습이고 소거하는 것도 학습이라 그랬었어요. 소거도 학습이에요. 왜? 행동 이후에 결과물이 강화물이 수반되지 않아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소거인데 결국 뭐야? 행동을 안 하는 행동이 강화되는 거죠. 뭐 말장난하나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앞서 종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할 침을 흘리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소거다. 그래서 소거는 뭔가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 강화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해서 강화물이 따라서 이 행동이 습관이 됐는데 이것이 부적응적에서 행동을 수정한다는 얘기는 행동 이후에 강화물이 안 오더라도 안 왔어. 이 행동을 더 이상 안 하는, 즉 행동을 더 이상 안 하는 행동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행동은 빨리 습득되고 소거된다. 즉 고연 조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학습이고 이것도 학습이에요. 즉 먼저 배운 그 행동이 학습된 것을 그 동일한 행동을 어떻게 소거하거나 우리 고연 조건에서 역조건 형성이라고 배웠죠. 즉 그 행동과 반하는 행동 아니면 그 행동을 안 하는 또 다른 학습을 함으로써 이 앞의 행동을 억제한다 할까요? 컨트롤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 역조건 형성에만 나오죠. 느리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얘기를 뭐 제가 뭐 강의 전에 해야지 하고 명심하고 하고 온 건 아닌데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속담에도 있죠. 3살보다 8 간다. 그래서 습관을 우리는 거의 그저 천성처럼 얘기하죠. 왜? 천성은 못 고친다니까. 천성이 뭐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진화의 산물이죠.
그래서 저기 천성이 변하는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소리가 다 그런 속담이 학습 심리학을 모르셔도 그분들이 삶의 연륜을 통해서 우리 문화 속에 그런 오랫동안 전해오는 경구죠. 그런데 우리는 요걸 이렇게 배워서 요 원리를 안다면은 우리한테 적용해서 나 자신부터 행동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다 알고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100점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습관이 고쳐진 건 아니죠. 이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가지고 기계를 잘 작동하려면 그 기계를 수없이 만져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매뉴얼을 안 보더라도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기계가 주어지면은 탁탁탁탁 만져내는 거죠. 그래서 그 피아노, 뭐 악기, 다른 악기 다 그렇지만 그런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 뭐 요즘 뭐 그 누굽니까? 그 갑자기 무슨 윤찬입니까? 하여튼 뭐 제가 그쪽에는 완전 깡통이라 이름도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분들 1시간씩 2시간씩 악보도 안 보고 어떻게 그 피아노를 쳐요? 바로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음악가 습관이 됐지만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그죠? 뭐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숨 쉬는 동안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고연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에 되어서 처벌은 아직 안 배웠지만 강화 처벌에 의해서 습관에 대해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묻지마 폭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더 전문직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하원 의원도 돼 있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고연 조건 할 때 속어는 어렵다. 속어는 어렵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속어도 학습이니까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또 다른 학습을 하려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 그 뭐라 그랬죠? 속어는 불완전하다. 왜? 자발적 회복과 재습덕이 용이하니까 여기 고전적, 조작적 조건이 강화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자발적 회복과 재습덕이 용이해요. 그래서 행동 수정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기 학습 심리학에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재발이 잘 일어나요. 음주운전, 성추행, 뭐 부지기수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초등학교에서 안 배워서 하나요? 지식이라는 게 우리 삶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배우고 제가 드리라는 게 지식일 뿐이에요. 이런 거 몰라도 여러분이 다 고연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이나 지금까지 생존했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지식이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국회의원이나 하더라도 성추행하고 음주운전 왜 해요? 고연조건이나 조작적 조건화가 그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를 거치면서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처벌받으면은 절대 안 한다 하고 100배 사죄하고 한동안 안 하지만 결국은 또 재발하죠. 재발했죠. 주변에서 뭐 수시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속어는 자발적 회복과 재습덕이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가 얘기했어요. 한 번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시험 보는 지식 끝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나한테 이 절차를 적용해서 삶의 지혜가 된다면은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워낼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점수가 아니라 점수도 잘 받으시고 지식도 쌓으시고 결국은 이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식만 많이 습득하면 행복한 줄 알죠. 자, 속어가 일어나는 속도는 뭐와 관련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어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화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강화받지 않은 행동, 빈번하게 안 나타나는 행동인데 그걸 뭘 어떻게 속어요? 없는 행동을 어떻게 속어요? 그럼 현재 지금 속어의 대상이 된다, 지금 부적응적이다 여겨지는 행동은 강화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강화받은 것이 한 70년 받았어요. 즉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강화받은 횟수. 그리고 그 행동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그 강화 가치가 엄청 커요. 나는 동기와 조작 중에 박탈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동기와 조작은 이미 했죠. 그리고 그 강화의 특성이 질적으로 아주 나한테 달라요.
나는 굉장히 가난해요. 돈에 대해서 동기화 조작, 박탈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돈이란 것이 나한테 지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해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하는 행동이 잘 소거가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난 도둑질하는 행동이 이제까지 강화받으면서 한 70년을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그런 분 보셨죠?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났는데 목사도 하시고 그죠? 또 뭐 한동안 또 뭐 안 하셨다는데 결국은 최근에 또 보니까 뭐요? 절도범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셨죠. 그만큼 강화받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 소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초기에 좋은 습관 들이는 얘기가 바로 이 소거, 또 다른 학습을 해서 행동 수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서 소위 사랑 고파병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박탈이 많이 돼 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분한테는 굉장히 질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가진 강화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랑 고파병에 의해서 사람에 의존하는 그러한 행동. 잠깐 강화를 받았고 그것이 몇십 년 된 그 행동은 소거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폭행하는 배우자, 폭행하는 연인을 만나도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왜? 그 행동이 소거가 잘 안 되었어. 돈에 굶주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그런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야 돼서 돈 가지고 여기까지 살았어요. 강화받은 횟수가 많아요. 습관이 됐어. 그런데 늘 돈이 없어요. 박탈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것이 나한테 엄청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적응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소화 잘 안 되겠죠?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고 그런 관계없어요. 오히려 많이 배운 분들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더 큰 돈을 도둑질 하겠죠. 콩나물 장사하는 분이 뭐 그저 속여봐야 그냥 몇천 원, 몇만 원이겠지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배운 내용이 우리 사회를 그리고 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사회 모습이며 바람직한 삶인지 그것이 저는 이 학습 심리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최종적인 어떤 의미 있는 지식이라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할 만한 적절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의미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학습 심리학에서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 내용이고 결국 이것이 지식으로 머물러서 점수 받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자신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주변 사람한테 적용이 돼서 지혜가 된다면은 우리가 좀 바람직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